오늘도 평화로운 하은 전기. 어우, 아. 저희가 이제 보통 현장을 가거나 이렇게 공사나 이제 공사 현장을 가면은 이렇게 분전반이 있어요. 이렇게 항상.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뭐 설치해야 될 곳도 있고, 또 뭐 교체를 해야 될 곳도 있고 한데, 이 메가 테스터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절연 저항이라든지 전압 측정을 어떻게 할 건지를 한번 설명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얘의 기능은 이제 전압 체크랑 그리고 절연 저항하고 부저 이 세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보통 뭐 부저는 지금 사용할 필요가 없고 절연 체크하고 전압 체크 하는 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메가 테스터기로 현장에서 이제 일단 전압 측정. 전압 측정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여기 보시면은 이 라인 단자하고 이 컴 단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하나씩 이제 리드선을 이렇게 꽂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꽂아서, 네. 이 부조 단자가 있는데, 이 부조 단자는 이제 아까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도통 시험할 때 쓰는 단자. 부조 쪽에 가서 이쪽에 꽂고 하면 되는 거고, 전압 체크라든지 절연 체크는 이 컴 단자하고 라인 단자에 꽂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압 체크. 아까 영상에서 보시면은 AC 볼테이지에다 놓고, 여기는 이제 전압 체크 측정하는 곳. 이렇게 돌리면은 메가옴, 절연저항, 이제 선로의 절연저항 측정하는 거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배터리 체크, 그리고 이거는 부저로 할 때에는 이 부저 단자를 꽂아야 된다. 이렇게 꽂아서 도통 시험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전압 체크는 이렇게 ACV에다가 놓고 전압 측정을 할 수가 있어요. ACV 안 놓고 측정하면 그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 터지는 경우도 있는데 뭐 문제 없는 경우도 많고, 예.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틀려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놓고 하면 안 되죠. 근데 모르고 착각을 하고 이제 됐을 때도 또 이상 없는 경우도 있고, 또 진짜 되게 타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한번 해봐요. 한번 해보시면 되지 뭐. 선생님 이거 좀 잡아줄래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전압 체크 보시면은 여기는 3상 4선식이 들어온 거죠. 이제 380과 220을 다 쓸 수 있는. 여기에서 지금 이제 살아있는 상태니까, 요거는 이제 220 차단기. 요거는 380, 220 같이 쓸 수 있는 차단기거든요. 그러니까는 전압 체크를 할 때는 이제 아까 AC 볼테이지에다 두고, 일단은 220을 한번 N상과 상을 측정했을 때 220, 바늘이 220을 가리키죠. 여기 보시면은 요 시계 바늘이 요 AC 볼테이지라고 있고, 요 밑에, 제일 밑에 숫자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00V까지. 그런데 저희가 이제 220이라고 생각이 되는 부분에다가 측정했을 때, 이제 지침이 220을 가리키고, 또 다른 상에 220, 또 나머지 한 상에 220, 이렇게 측정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80 또 한번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380, 400V 가까이 나오네요. 이게 좀 뭐 어차피 표준 오차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관없고, 또 다른 상과의 상이 380, 여기 38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압 측정하는 방법. ACV에다 두고 라인 단자와 컴 단자에다가 꽂고 이제 측정할 곳에 이제 측정을 하게 되면은 이제 2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저 순서는 상관없어요? 빨간색이 위로 돼야 되나? 상관없어요, 이거는. 그것도 한 번만 설명해 주실게요. 순서가 상관없다는 거를. 이 색깔과 이 빨간색이 라인에 있고 컴이 검은색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순서가 뭐 상과 뭐 N상이 이렇게 바뀌어도 크게 관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두 단자만 들어가서 이제 측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순서는 관계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고, 또 이게 여기에 이제 가장 큰 기능, 이제 메가 테스터기 가장 큰 기능 이제 절연자, 누전을 이제 재는 거죠. 이렇게 메가옴에다가 두고, 절연저항은 저희가 이제 표현을 메가옴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메가옴에다 두고, 또 단자도 컴 단자랑 라인 단자에다 꽂아가지고, 하나는 이것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뭐 빨간색이 어디다 꽂혀야 된다 이런 게 없고, 하나는 이제 절연저항을 측정할 때는 단자 하나는 여기 이제 분전만 외함에 보면은 여기 접지 단자가 있어요. 접지 단자 또는 접지 단자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냥 외함, 외함인데 도장이 되지 않은, 이런 페인트나 이런 도장이 되지 않은 이제 이런 부위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이렇게
물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접지가 없는 곳이 있기 때문에 접지가 없으면 외함에다가 해야 되거든요. 그 외함에다 해가지고 지금 이런 데다 하면은 이게 페인트 도장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절연 저항이 이게 안 나타나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시면 이거 왜 안 나타나냐면 이게 분전반이 도장이 돼 있거든요. 색깔로 페인트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피스 같은 거 있잖아요. 피스나 이런 거 여기 보면 요거는 이제 도장이 안 돼 있잖아요. 이런 데다가 딱 물려도 돼요. 전기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절연 취향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되고 전기를 내려놓고 선로에다 하는 거예요. 선로, 이 케이블 선로에다가. 그러면 이렇게 물려져 있다고 하면은 이쪽 2차 측 차단기 내려가 있죠. 2차 측 단자에다가 닿으면은 이렇게 지금 절연 취향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요거는 어떤 치수를 어떻게 보느냐. 제일 위에 보시면 메가옴이 있어요. 여기도 메가옴이죠. 여기도 메가옴인데 요 위에 치수를 보는 거예요. 아까 전압 체크는 요 밑에 ACV 여기를 보시는 거고 이거는 전압 체크고 위에가 절연 저항 측정치. 그러니까 메가옴. 절연 저항이 이쪽 솔로의 절연 저항이 얼마냐. 그러면 바늘 보니까 500메가 이상이잖아요. 그러면 이 절연이 상당히 좋은 거죠. 왜냐하면은 220V일 때 0.2메가옴 이상이면은 저희가 이제 적합하다고 보는데 0.2메가면은 거의 이쪽까지 와도 거의 적합인데 뭐 거의 절연 상태가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500메가옴 이상 나오니까는요. 다른 선로. 얘는 이제 한 200, 뭐 한 300메가옴 이렇게 나오네요. 이러면 굉장히 절연이 좋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차단기를 올려도 이제 문제가 안 되고, 만약에 이제 딱 했는데 이런 상태가 됐다. 이런 상태는 이제 뭔가 쇼트가 났다든가, 지금 접지단자 제가 같이 됐잖아요. 쇼트 상태인 거예요. 쇼트 상태. 근데 이제 선로에 딱 쟀는데 이 바늘이 넘어가서 0.0에 가깝게 붙어 있다고 하면은 선로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차단기를 올리게 되면은 차단기가 터지거나 또 망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제 차단기를 올려야 되는 거. 예, 그렇게 해서 절연 저항을 측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얇은 선들의 절연 저항을 측정을 했지만은 메인선에도 모든 선에 다 절연 저항을 측정할 수가 있는. 메인선은 또 굉장히 굵겠죠. 그럼 메인에다가 절연 저항 측정을 하는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예. 그러면 전압하고 절연기 주 기능이다. 메가 테스트기의 최고 핵심 기능은 절연 저항 측정. 선로의 이상 유무를 측정하는 게 가장 핵심 기능이고, 그 다음으로는 뭐 전압 측정. 그 다음으로는 또 아까 부저 소리가 났잖아요. 소리가 나면은 이제 선로 도통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한 선로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기능, 뭐 세 가지 정도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메가 테스트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물론 접지 저항도 측정할 수가 없고요. 메가 테스터기로는. 그리고 부하 전류, 암페어라고 하는 부하 전류도 측정할 수가 없고, 또 그 부하 전류 측정 기능은 일단은 이 후쿠메다. 얘가 이제 부하 전류 측정 기능이 또 최고 이제 핵심 기능이에요. 얘도 뭐 전압 체크도 되고, 뭐 AC 전압 측정도 되고, DC도 되고, 또 여기 도통 시험도 할 수 있고, 뭐 저항 측정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얘의 핵심,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이제 볼트에다가 놓고 전압 측정 AC. 요건 DC니까 요거는 거의 저희는 전기하는 사람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도 뭐 가끔씩 이제 도통 시험, 아까 그 소리 나는 삑삑이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도통 시험 보시면은 소리가 나죠. 또 이것도 이제 선로를 파악할 수 있는 도통 시험 기능은 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너무 먼 거리는 얘는 또 측정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DC, 요거는 AC 전압 측정, 이거는 부하 전류 측정, 이거는 이제 오프 끄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요것도 전압 측정부터 한번 해볼게요. 이거 괜찮아. 220. 요거 이제 디지털로 나와서 이제 정확한 수치가 나오잖아요. 227V, 89V. 이거는 뭐 표준 전압에 이제 들어오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는 거고요. 이 정도면 굉장히 좋은 수치인 거죠. 그리고 380을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여기 아까 400V 가까이 나왔는데 396V 이렇게 나오네요. 아까 그 바늘이 400V 가까이 올라가가지고 정확하네. 그렇죠. 이렇게 나온다. 이것도 전압 측정을 할 수 있어요. 대신에 이제 얘의 이제 핵심 기능은 이제 여기 암페어 A에다 두고, 여기 이제 이 클램프로 이제 케이블을 이제 이렇게 해서 케이블 한쪽에다 이렇게 걸게 되면은 현재 쓰고 있는 부하 전류가 얼마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는 보니까 콘센트라고 되어 있는데 0.7273A. 차단기는 지금 20A거든요.
그러니까는 10%도 안 쓰고 있는 거죠. 5%도 안 쓰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해서 메인 쪽에도 측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메인 차단기가 75A인데 현재 얘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이제 측정을 해서 뭐 증설 여부를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증설이 어떻게 되면 증설을 측정을 증설은 지난번에 영상 설명드렸다시피 차단기 떨어진다고 한전 증설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 계약 전력 증설 말고 차단기 용량을 높이는 증설. 그러니까 이제 증설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헷갈리게 무조건 한전 증설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수용가에 쓰고 있는 차단기 용량을 높인다. 왜냐하면은 75A 메인인데 막 65A, 70A까지 부하 전류가 찍힌다 하면은 이 차단기에 이제 막 열이 발생하고 과부하 상태거든요, 이게. 그랬을 때 75A 차단기를 뭐 100이나 125로 좀 여유있게 높이는 작업, 그런 것도 증설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증설을 한전 증설하고 한전 증설로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차단기 높이는 공사, 그런 공사를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전 증설은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전기 요금이 오버가 됐을 때 한전 증설을 검토를 하는 거지, 차단기가 떨어진다고 해서 한전 증설을 검토하는 건 아니거든요. 차단기가 떨어지면은 내부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과부하에서 떨어지는 건지 아니면 누전에서 떨어지는 건지. 누전에서 떨어지면은 누전을 잡을 것이고, 과부하에서 떨어지면은 이 차단기 용량을 이제 증설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유를 확보를 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여기 보면 흑금에다가 뭐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여기 보시면은 이 케이블이 지금은 좀 소규모 분전반인데 큰 분전반 가면 케이블이 막 엄청 굵단 말이죠. 그리고 뭐 하나라도 부족해가지고 막 2개씩, 3개씩 한 라인에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이 플렉시블로, 그리고 이걸로 다 걸 수가 없으니까, 케이블이 이만한 게 막 3개씩 있는데 그걸 걸 수가 없으니 이 플렉시블로 해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으니까 얘는 충분히 이제 부하줄로 잴 수 있겠죠. 요거는 이제 이런 기능이 있는 또 흑금에다가 있는 거고, 이런 기능이 없는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측정 안 하면 안 돼요. 얘는 플렉시블 넣었으면은 이거 플렉시블로 돼 있잖아요. 요걸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플렉시블로 바뀌게. 그러면은 이제 요걸로 측정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이걸 안 쓰겠다 하면은 다시 한번 눌러서 일반 그냥 A로 오게 바뀌어주면 되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상순 테스트하기라고 하는 건데, 이제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RST가 있고 역방향이 있고 정방향이 있거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이제 삼상 회전체 모터라든지 무슨 동력 장비에 이제 모다 회전체가 있는 장비들의 이제 회전 방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공사를 갔을 때, 아니면 동력 공사라든지 무슨 모터에 관한 전기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현재 모터가 돌아가고 있는데 교체를 한다. 모터도 교체하고 케이블도 노후가 돼서 교체를 할 때에 동일한 방향으로 동일하게 공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차단기가 바꿔야 될 이제 차단기다. 그럼 저희가 이거 이제 철거하기 전에 이렇게 삼상 단자를 갖다가 이렇게 삼상에다가 이렇게 한번 물려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정방향이 뜨고 있잖아요, 현재. 그랬을 때에 이제 차단기 내리고 작업이 끝나고 나서도 동일하게 저희가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정방향인지 확인을 하고 차단기를 투입을 해야 이제 모다 회전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쓰는 상순 테스트하기라고 하거든요. 요거는 순서. 이것도 왜 중요하냐면은, 지금 저희가 이렇게 흑적청으로 체크를 했었잖아요. 그랬을 때 정방향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차단기를 바꾸고 케이블을 바꿨다. 그랬을 때에도 바뀌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동일한 순서대로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동일하게 정방향이 나와야 되지, 저희가 철거하기 전에는 이 방향으로 재고 이제 차단기 투입할 때는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지고 딱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역방향이 나오겠죠. 아까 정방향이었으니까 이렇게 역방향이 나온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제 차단기를 올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물론 색깔 그대로 해주면 된다 이러지만은, 또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특정을 해서 요거를 이제 철거하기 전에 이렇게 영상을 하나 찍어 놓는다든지 해서 다시 공사가 끝나고 투입하기 전에도 한번 확인을 하고 투입을 해주는 게 확실하다. 그럴 때 쓰는 게 이 상순 테스트하기. 짐도 빨리 나가는데.